넓고 고요한 저택, 이따금씩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이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개인 셰프입니다. 제 직업이 요리사이기는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인 유명 건축가 강태준 선생님은 제게 늘 요리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요하고 차분한 것을 원했죠. 하지만 그 완벽한 정적 속에는 늘 단 한 번도 틀어본 적 없는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금기된 레코드 플레이어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집에는 저 혼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없는 빈 공간은 묘한 해방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저를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레코드 플레이어는 마치 과거의 저를 묶어두고 있는 족쇄 같기도 혹은 과거의 저를 만나게 해줄 열쇠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인 강태준 선생님의 저택입니다. 그분의 명성만큼이나 집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고 먼지 한 톨 허용되지 않는 정교함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완벽주의자 선생님을 보필하며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늘 차갑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 속에서 늘 무언가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 중앙에 놓인 앤티크한 레코드 플레이어를 바라볼 때면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늘 강조하셨습니다. 서연 씨, 이 레코드 플레이어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아놓되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것은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레코드 플레이어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빛바랜 나무 케이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바늘, 그리고 그 아래 가지런히 놓인 수십 장의 오래된 LP판들. 레코드를 닦을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기계가 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기에 선생님은 이토록 엄격하게 금지하는 걸까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늘 오후 3시 서재의 커다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드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시선은 늘 그 레코드 플레이어에 머물러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를 혹은 그리운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차마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멜로디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들었던 그 멜로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저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 노래가 말이죠. 오늘 아침 선생님은 갑작스럽게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평소에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 무렵부터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니 창문을 꼭 잠가두도록 해요. 그리고는 조용히 차에 올라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떠난 고요한 집을 둘러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금지된 레코드 플레이어를 한 번쯤 만져보는 것은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눈을 떴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과연 그날 밤
제가 그 레코드 플레이어를 만진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될까요? 선생님이 떠나고 저택에는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선생님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석양이 들이우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레코드 플레이어의 빛바랜 나무를 어루만지자 레코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레코드 플레이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뚜껑. 제 손이 뚜껑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의 조각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출장을 떠나셨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레코드 플레이어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 가지런히 놓인 LP판들 중 가장 위에 놓인 낡은 LP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판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LP판을 조심스럽게 레코드에 올려놓고 바늘을 내렸습니다. 지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LP판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클래식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감미롭지만 어딘가 슬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멜로디. 저는 그 멜로디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처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선율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 음악에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보육원에서의 기억, 그리고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누군가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똑똑 하는 아주 작은 소리. 저는 깜짝 놀라 재생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바람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제 착각이었을까요? 저는 다시 레코드를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멜로디는 점점 더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고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이 음악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2층 서재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출장이 취소되어 몰래 집으로 돌아온 선생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이 금지된 행동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강태준 선생님은 2층 서재에 숨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결항되면서 아내만 먼저 보내고 홀로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늦은 시간까지 처리할 일이 많아 서재에 앉아 있는데 아래층에서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지익 하는 낡은 소리.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서연 씨에게 그 레코드를 절대 만지지 말라고 엄격하게 지시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던 찰나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그의 발걸음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멜로디는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했던, 하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멜로디. 40년 전 자신이 어린 딸을 위해 직접 만들어준 자장가였으니까요.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연주가 끝나갈 무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라 멜로디를 멈췄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누가 이 레코드를 건드리라고 했소? 거실로 내려오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음성이었어요. 서연 씨는 온몸을 떨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생님은 예상했던 것처럼 계속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 씨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시선 속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틀었던 곡 어디서 배운 곡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간절해 보였어요.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희미하게 기억나는 멜로디입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과거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선생님은 서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선생님의 손은 흔들림 없이 그녀의 팔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서연 씨의 팔에 있는 작은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것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에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잊혀진 기억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강태준 선생님의 행동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서연 씨와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는데 이번엔 유독 서연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차 한 잔 준비해 주실까요? 어느 날 오후 선생님은 서연 씨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이런 일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노래 그 멜로디를 정확히 어디서 배웠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서연 씨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육원에 오기 전 누군가 이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서연 씨는 자신의 오른팔에 있는 작은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불이 났을 때 생긴 상처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시선이 서연 씨의 팔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흉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팔에서 본 그 작은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전 자신이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렸던 딸의 팔에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DNA 검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가 사용한 컵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몰래 수집했죠. 며칠 후 그는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의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게 가능할까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거의 확실한 친자 관계로 판단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생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정말로 서연 씨가 자신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10년째 자신의 집에서 개인 셰프로 일하고 있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선생님은 병원에서 돌아와 며칠 동안 어떻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요? 그동안 그저 고용한 직원으로만 대했던 자신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서연 씨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느 조용한 오후 강태준 선생님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를 불렀어요. 서연 씨,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진지한 어조에 서연 씨는 긴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며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대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몰라. 서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자신이 선생님의 딸이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40년 전 건물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내 딸 말이에요. 당신의 나이, 당신이 보육원에서 보낸 시절, 팔의 흉터, 그리고 그 멜로디까지 선생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연 씨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마구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건축가의 딸이라니. 전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인데요. 아무도 찾지 않던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오며 느꼈던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선생님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당신이 틀었던 그 멜로디, 그건 내가 당신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어. 잊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 그 음악은 우리 가족의 노래였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따뜻한 손길과 함께 피아노 위에서 멜로디를 함께 연주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피아노가 아닌 오르골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르골 소리를 녹음하여 레코드판으로 만든 것. 그제야 서연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은 게 기적이에요.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연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안는 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생님의 눈물 섞인 사과를 듣고 나서야 서연 씨는 이것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이 집의 개인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강태준 선생님의 당당한 딸이자 그의 건축물들을 관리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그녀의 모습도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40년간 비어있던 그 자리를 마침내 채운 것이죠. 어느 저녁 석양이 거실을 물들이는 시간에 서연 씨는 다시 그 레코드 플레이어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옆에서 함께 그 음악을 들었죠. 서연 씨는 레코드를 틀었고 40년 전 아버지가 딸을 위해 만들었던 멜로디가 다시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멜로디였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금기된 음악이 아니라
사랑과 치유가 가득 담긴 가족의 노래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멜로디와도 같은 운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잊고 있었던 멜로디가 있지 않나요? 어쩌면 그 멜로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